이게 다 60대의 뇌는 뭐야?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기억이 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나지? 이것은 과학적 이게 사실입니다. 다 뭐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뇌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기억력은 감퇴하며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병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꾼다면, 매일 10분만 투자한다면, 당신의 뇌는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를 깨우는 일상의 기정 독서, 음악, 학습의 힘.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울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게 언제인가요? 한 달 전? 반년 전? 아니면 몇 년 전인가요?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문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거나 자기 전에 좋아하는 소설을 한 장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추리소설, 감동적인 에세이, 유익한 건강정보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들으시나요? 음악은 뇌의 보약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음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클래식을 듣거나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들어보세요.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좋은 것은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우쿨렐레, 하모니카, 피아노, 무엇이든 좋습니다. 악기 연주는 손의 움직임, 청각, 시각, 기억력을 모두 동원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뇌 운동은 없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에 처음 피아노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고 악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2년 후 그분은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손주들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던 분이 이제는 손주들의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I forget 외국어를 what we were laughing 배워보셨나요? about.
60대에 무슨 영어를 배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하루에 단어 5개만 외워보세요. 한 달이면 150개, 1년이면 1800개의 단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영어가 부담스럽다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방법,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듣는 방법.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리의 새로운 레시피를 매주 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움입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낯선 것, 어려운 것, 도전적인 것을 시도할 때 뇌는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면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뇌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뇌세포들이 연결되고 당신의 두뇌가 젊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세요. 책 읽기 10분, 음악 듣기 10분, 새로운 것 배우기 10분. 이 30분이 당신의 미래 10년, 20년을 바꿀 것입니다. 연결의 힘 마이너스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몇 명의 사람과 대화를 하셨나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많은 60대 분들이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어지고 결국 혼자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 즉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TV를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활성화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위로받는 그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결국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과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자녀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세요. 영상통화를 배워서 손주들 얼굴을 보세요. 가족 단톡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좋은 아침 한마디, 잘 자라 한마디도 좋습니다. 작은 연결이 쌓이면 큰 유대감이 됩니다. 친구들은 어떤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옛 친구에게 용기 내어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함께 차 한잔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근황을 공유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분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작은 인사와 짧은 대화가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세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등산 모임, 노래교실, 서예 동호회, 탁구 클럽,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은퇴한 후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내가 걱정되어 억지로 노인정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바둑을 두는 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일 노인정에 가서 바둑을 두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웃음이 늘어났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돕거나 학교 앞에서 교통 안내를 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면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큰 모임보다는 소수의 친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마음의 영양제입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마음의 행복을 채워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오늘, 지금 바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일기의 힘과 작은 습관의 기적.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는 학생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60대야말로 일기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보존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뇌는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을 강화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훈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노인들은 기억력이 더 좋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기를 쓸 때 우리는 그날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 과정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즉,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기억력 훈련입니다. 또한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화가 났던 일을 쓰다 보면 그 감정이 정리됩니다. 슬펐던 일을 쓰다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행복했던 일을 쓰다 보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일기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일 한 가지, 오늘 느낀 감정 한 가지, 내일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이 세 줄이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 줄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와 전화 통화를 했다.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웠다. 내일은 동네를 산책해야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이면 됩니다. 한 할머니는 3년째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뭘 쓸까?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기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경험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일기 쓰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은 그 노력에 분명히 따뜻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한 노년이 가족 전체의 행복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